이번 영상은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실험실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뭘 실험 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기 체계를 실험 중이라고 하기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 중 그나마 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이마스와 패트리엇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것도 하이마스는 34대, 패트리어트는 발사대 기준 18대 정도가 전부입니다. 즉 미국에서 실험이 필요할 정도로 최첨단의 무기 체계도 아니거니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이 정도의 물량으로도 러시아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다는 걸 생각하면 분명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미국의 비밀 군사 실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라도 요즘은 어디에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 되려 의미가 더욱 두루뭉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나와는 연관이 없겠거니 싶은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군사 분야와 연결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로 이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최상위 군사 관련 기술 연구개발기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통칭 다르파에서 2017년 제시한 모자이크전입니다. 일례로 지난 1월 1일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이용해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에서 러시아군이 집결지로 이용하던 학교를 타격했는데요. 이로 인해 무려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학교가 평소 러시아군이 진지로 사용하던 곳이긴 하지만 마침 이날따라 신년 행사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는 마키이우카 파르티잔들이 우크라이나군과 협력했다는 등 병사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엄벌에 취해야 한다는 등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하이마스 하나 때문에 중대급 병력이 한순간에 산화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전과였는데요. 더군다나 이 타격으로 인해 연대부 사령관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인 파악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평소와 다르게 러시아군의 집결지에 핸드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폭격을 가했습니다. 즉 어떤 정찰 작전이 수반되었던 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전과를 올린 건데요. 우리는 보통 하이마스의 타격력에 집중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전장 환경에 적용된 AI가 우크라이나 전선의 통신량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민간 통신과 군용 통신을 선별하여 타격 가치가 있는 정보만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 인간지휘부는 타격 여부를 결심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직 잘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통신량 분석 정도야 인간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알파고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세돌구단과 알파고의 승부는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리게 했는데요. 심지어 이 승부는 사회 신드롬이 되었고 AI의 발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알파고의 개발자들은 이세돌구단이 한 번에 대국이라도 따낸 걸 놀라워했는데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였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알파고는 사주에 100만 건의 자기학습 대국을 두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바둑 기사가 1년에 공식 대국만 약 100판을 둔다는 걸 가정하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처리 속도입니다. 심지어 알파고의 상위 버전인 알파고 제로에서는 고작 36시간 만에 알파고의 수준을 능가했으며 72시간 만에 490만 판의 대국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의 AI 기술을 전장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각종 탐지자산, 인터넷, SNS 등에서 포착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교차 검증을 끝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작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현대 AI 인식 기술은 탐지자산에 포착된 전차의 외형을 보고 적전차인지 아닌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타격 좌표를 도출하는 데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도 이세돌 프로와의 대국에서 착수에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연결 네트워크야말로 모자이크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전까지의 전쟁 양상은 1990년대 미국이 완성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핵심 교리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각 부대가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후방의지휘소가 통신위성, 무인정찰기,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합동지상 감시레이더 항공기 등 탄탄한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부대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요. 킬체인으로 대표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중심전입니다. 표적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 마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슬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통신망과 강력한 중앙집권형 지휘체계가 필요한데요.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러시아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중심전은 놀랍게도 소련이 먼저 고안한 군사교리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굳은 소련은 이런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은 미국에게 수십 년이나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답게 S-108이라는 자체 네트워크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S-108을 무기체계에 제대로 탑재하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하던 군사교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통신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모자이크전의 핵심인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비유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최첨단의 군대와 1945년의 구닥다리 군대가 맞붙는 셈인데요. 아예 전투교리 자체가 2세대 이상 차이나다 보니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초연결은 AI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네트워크 중심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력한 중앙집권 형식의 피라미드 구조라면 모자이크전은 거미줄 같은 그물 형식의 수평적 구조를 띠는데요. 모자이크전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은 것입니다. 모자이크는 한두 조각이 빠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잃지 않습니다. 또는 조각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형태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역할만 수행하는 고정형 모듈이라면 후자는 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호환형 모듈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모자이크전이 미래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를 버리고 모자이크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군대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예시로 아주 쉬운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그건 2부에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